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조윤정, 장동열입니다. 동열쌤이 오늘 오셨네요. 제 짝꿍 형규쌤은 잘린 건가요? 우리 형규쌤은 육아휴직을 하러 바톤을 넘기셨는데 우리 모든 육아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번 편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줄여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필요한데요. 오늘은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연구원 넘버2 레기레기 쓰레기 박사 유기영 부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유기영입니다. 박사님,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나요? 서울에서는 하루 약 4만 8천 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10톤 차량으로 4,800대.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서울시청에서 오산IC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고, 그 중에서 약 72% 정도는 건설 폐기물, 21% 정도는 사무실, 상가 등 집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로 약 한 9,500톤 정도 됩니다. 서울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0.6% 정도인데 쓰레기 발생량은 10% 정도 됩니다. 서울은 땅이 좋고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잘 치워지다 보니까 심각성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양적인 측면이든 질적인 측면이든 모두 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의 일부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서울에 불만이 많습니다. 질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는 사실은 썩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냄새도 나고 해충들도 꼬이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질 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잘 처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생활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줘서 대규모의 첨단 시설들을 이제 설치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 설치가 되고 지역 주민들은 싫어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 종류가 다양한데 각각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두 가지 종류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 또 하나는 재활용이 안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재활용품이야 당연히 선별하고 씻어서 재생 원료로 다 사용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원료로, 또 최근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폐형광 등이나 폐건전지는 재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유해한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해 처리하면서 재활용도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일반 쓰레기라고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서울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그 중에서 한 30%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인천시에 소재하는 수도권 매립지로 끌고 가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 문제 관련해서 인천시와 수도권 갈등 문제를 최근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의 첨단 매립지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한 6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죠. 사실 1986년에 난지도 매립지, 지금은 월드컵 공원이죠. 그게 매립지로 쓰일 때 더 이상 땅이 없었어요. 경기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1980년도 후반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됐죠. 서울시가 조성비의 71%를 대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조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건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양을 기준으로 예측을 해보니 25년 정도 사용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2016년을 최종 매립지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 이런 게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분리가 되지도 않았고, 또 서울에 있는 5개 소각시설들이 그때는 건설되지도 않았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가 갯벌이 마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을 하려면 관할 관청인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시는 2025년까지만 사용해라, 서울과 경기도는 땅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쓰자. 그래서 이제 서로 주장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쓰레기 매립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정부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은 소각제 같이 안정된 물질이 아니면 매립을 못하게끔 관련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소각시설 하나에서 2개 정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을 확충하면은 결국 탄소 배출 문제나 다시 환경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소각장 확충이 결코 재활용을 하는 거하고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매립이라는 낮은 단계의 처리 방법을 한 단계 더 높은 소각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종량제 봉투에 한번 내용물을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재활용할 만한 것들이 있던가요? 거의 없죠. 예, 바로 그겁니다.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그걸 태우는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넓은 땅을 소유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좁은 공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포집해서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죠. 그렇다고 뭐 소각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00년부터 소각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은 발견된 바가 없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각시설은 우리 마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자원화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소각열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고 지역 난방 여론으로 또 활용되고 있어서 자원화라는 가치도 일명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